별표 우주의 첫 번째 빛이 남의 망막에 스며든 것은 따뜻한 태양광선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었다. 별표. 그것은 시야의 가장자리를 따라 차갑게 흐르는 네온 청색띠로 얇고 연약한 유리막이 갈라진 듯한 균열이었다. 남은 윤을 뜨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깊은 어둠의 심연에서 의식을 서서히 끌어올렸다. 하노이 외곽의 좁은 하숙방이 희미하고 생기없는 빛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회벽이 벗겨져 아래층에 얼룩진 페인트가 드러난 벽은 미완성 지도처럼 보였고 갈라진 금들은 사막의 마른 강바닥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공기는 곰팡이 냄새로 무거웠고 먼 길에서 들려오는 트럭 경적과 엔진의 둔탁한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이 물리적 세계는 남에게 임시 정거장일 뿐이었다. 뼈와 살로 된 육체가 에너지를 보충하고 배설해야 하는 지루한 대기실. 그는 다시 진정한 실제로 돌아가고 싶었다. 남은 마른 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가볍게 떨렸다. 무의식적으로 검지와 엄지가 스치며 떨어지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확대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천장의 금에 대한 물질 분석창이 뜨지 않았고 순수한 의지로 그것을 메울 슬라이더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리적 세계의 무력함이 위장에서 메스꺼움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육체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다른 공간에서 단련된 기대를 배신하는 듯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건조하고 거친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신경 감응 링을 집었다. 차가운 금속 고리는 물리법칙에 지루하고 단단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였다. 링이 관자놀이를 감싸자 익숙한 전기 자극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보조 인공지능의 목소리는 귀를 통해 들리지 않고 직접 대뇌피질에 공명했다. 부드럽고 완벽해서 모국어가 교향곡처럼 들렸다. 시스템이 동기화를 시작했다. 남은 윤을 감았다. 방의 어둠이 사라지고 3차원 좌표망이 눈부신 속도로 구축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명령했다. 지중해 해변의 완벽한 아침으로 환경을 설정하라. 즉시 소금기 어린 바다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고 해초와 따뜻한 모래향이 뒤섞였다. 파도 소리가 외부의 혼란을 대신하며 조수처럼 부드러운 리듬을 가져왔다. 남은 가상현실 건축가였다. 물질의 투박한 한계에 지친 인류가 존경하는 직업이었다. 그는 벽돌로 집을 짓지 않고 살아 숨쉬는 경험을 창조했다. 물리법칙을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는 세계를, 최고의 대가를 지불한 자들을 위해. 오늘 그의 과제는 디지털 초보유층 전용 정원에서 빛의 탄성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푸른 잔디를 밟으며 걸었다. 풀잎이 발목을 스치는 감촉이 생생했다. 마치 창조주의 손이 살갗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이 감각은 무서울 정도로 진짜였다. 뇌는 감각신경의 진짜 신호와 신경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감 영역에 직접 주입된 신호를 더 이상 구분하지 못했다. 그는 공중에 떠있는 벨벳 장미를 만졌다. 가시 대신 부드러운 꽃잎이 비단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지를 집중해 꽃의 깊은 코드에 접근했다. 시야 속에서 꽃의 구조가 수천 줄의 데이터로 분해되어 떠다녔다. 별처럼 반짝이는 데이터였다. 그는 명령했다. 향기 변수를 최대치로 설정하고 각 꽃잎의 밀도를 절대 0으로 줄여라. 즉시 강렬한 향기가 퍼졌고 고대의 포도주처럼 취하게 만들었다. 꽃잎들이 분리되어 바람에 떠다니는 작은 분홍 구름이 되었다. 이것은 신의 권능이었고 그 힘의 쾌감은 가장 강력한 마약이었다. 남과 수십억 명이 매일 아침 현실로 깨어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게 만든 이유였다. 진정한 위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 뇌의 무서운 적응력에 있었다.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뇌는 감각이 보고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손이 만지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작은 장치가 모든 감각을 속일 수 있게 되면서 진실이라는 개념은 폭풍 속 거미줄처럼 연약해졌다. 남은 마지막으로 진짜 맛있는 식사를 한때를 기억하지 못했다. 현실의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바일 뿐이었다. 그러나 가상세계에서는 천국의 과일 정원에서 익은 과일의 단맛을 음미하고 최고급 와인이 혀에서 녹는 느낌을 즐길 수 있었다. 실제 위는 텅 비어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가 인공 이슬 방울을 통과하는 빛의 굴절률을 조정하는 동안 시야 오른쪽에 긴급 경고가 떴다. 신체 생존 지표 급감, 혈중 수분 농도가 안전 기준보다 15% 낮음.
남은 속으로 욕설을 중얼거렸다. 이 생물학적 몸은 고장난 오래된 기계처럼 끊임없이 정비를 요구했다. 그는 마지못해 연결을 일시 중지하고 대기 모드로 전환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려 내려오는 느낌은 끔찍했다. 눈을 뜨자 두통이 망치처럼 내리쳤다. 방의 빛은 이제 가짜처럼 픽셀화되어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냉장고로 갔다. 녹슨 금속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상한 신호가 뇌를 스쳤다. 차가움이 즉시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손과 문을 번갈아 보았다. 눈은 접촉을 확인했지만 촉각은 2초 지연 후에야 차가움을 전달했다. 이것은 가상세계의 지연 현상이었다. 이제 그것이 현실로 스며들고 있었다. 두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남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맑게 했지만 불안은 여전히 마음을 옥죄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오염된 하늘을 찌르는 회색 고층 빌딩들. 비둘기 한 마리가 창턱에 내려앉아 영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비둘기가 픽셀 블록으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조립되었다. 그는 눈을 세게 비볐다. 시력이 나빠진 것인가? 아니면 뇌가 컴퓨터 렌더링 규칙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인가? 그는 손을 뻗어 비둘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스와이프하려 했다. 손가락이 허공을 그었다. 비둘기가 놀라 날아갔다. 남은 멍하니 떠있는 손을 바라보았다. 이 혼란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빈도가 점점 늘었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장기 가상현실 사용자가 현실로 돌아올 때 뇌가 재구성된 신경 연결로 인해 정보 충격을 경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뇌는 더 높은 해상도, 더 선명한 색상, 즉각적 피드백을 기대한다. 현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스스로 환각을 채우거나 현실을 버그가 있는 버전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 남은 이 신비로운 현상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인간인식에 잠재된 힘 앞에서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권태가 짙은 안개처럼 퍼졌다. 그는 욕실 수도꼭지 누수를 고치고 싶지 않았고 집주인에게서 온 월세 독촉 메시지에 답하고 싶지 않았으며 곰팡이 핀 벽 속의 고독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곳에서 그는 최고의 창조주였고 모든 결함은 한 줄 명령으로 지울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링을 착용했다. 이번에는 정원이 아닌 디지털 시대에 열린 광장으로 접속했다. 수백만 디지털 존재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기서는 누구도 평범한 인간 형태를 유지하지 않았다. 용의 비늘 피부, 순수한 빛으로 된 몸, 생각하는 구름 덩어리 등등. 남은 별먼지로 짠 망토를 입은 시간여행자로 아바타를 선택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날씨나 물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달 표면의 가상 부동산 거래, 영원한 기억을 저장하는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대해 논의했다. 나비날개를 단 소녀가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은 은하수를 품은 블랙홀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황금 비율 미소를 지으며 텔레파시로 물었다. 모험에 참여할래? 우리는 20세기 역사를 다시 쓰려 해. 모든 전쟁을 지우고 영원한 음악 축제로 대체할 거야. 남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다시 쓸 수 있는데. 그들은 데이터를 뚫고 날아올랐다. 바람이 귀를 스치고 중력이 사라졌다. 절대적 자유가 몸을 감쌌다. 그러나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작은 이성이 외쳤다. 육체는 움직이지 않고 근육이 위축되고 심장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느려지고 있다. 그 외침은 가상세계의 웅장한 교향곡에 비해 너무 작았다. 그는 무시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남이 시간의 벽을 가르는 빛의 검을 소환하려 할 때였다. 그는 집중했다. 시스템 응답, 데이터 접근 오류, 캐시 과부하, 검이 깜빡이다 사라졌다. 동시에 왼팔에서 진짜 통증이 뇌로 치솟았다. 게임 속 통증이 아니라 실제 통증이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누워 혈관이 눌린 탓이었다. 시야가 뒤틀렸다. 디지털 하늘이 갈라지며 검은 죽음의 조각이 드러났다. 나비소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잡음으로 변했다. 남은 연결 해제를 외쳤다.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았다. 뇌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남은 헐떡이며 깨어났다. 땀이 흠뻑 젖었다. 그는 링을 벗겨 바닥에 던졌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가장 진짜 같은 소리였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책상 위에 어제 마신 커피잔이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었다. 남은 윤을 가늘게 떴다. 커피는 이미 식었는데 왜 연기가 나는가?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연기는 너무 완벽하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피어올랐다. 그는 몸서리쳤다. 잔을 만지자 차가웠다. 그러나 눈은 뜨거운 연기를 보았다. 공포가 스며들었다. 뇌가 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커피는 연기를 현실에 덧씌우고 있었다. 경계는 이미 크게 뚫려 있었다. 남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지문이 떠다니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세게 흔들었다. 다시 보니 정상이었다. 그러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괴물은 기계 안에 있지 않았다. 바로 자신의 두개골 안에 있었다. 뇌, 가장 믿음직한 안내자였던 것이 이제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렀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것이 픽셀로 부서지는지 기다렸다. 물방울은 여전히 둥글고 투명했다. 그는 안도했다. 그러나 곧 천둥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붉은 글씨가 허공에 떠올랐다. 경고. 실제 시스템 심각 오류. 인식을 재시작하십시오. 글씨는 너무 선명해서 그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깊이가 있었고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손을 뻗어 글자를 만졌다. 손가락이 글자를 통과하는 순간 뇌가 전기 충격 같은 촉감을 전달했다. 그는 손을 뗐다. 공포는 통증 자체가 아니라 뇌가 그 감각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있었다. 천둥이 그치고 낮은 주파수의 웅웅거림이 남았다. 마치 과부하 걸린 서버팬 소리처럼. 창밖 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같은 궤적, 같은 속도. 뇌는 예측 기계였다. 칼 프리스턴의 예측 처리 이론에 따르면 뇌는 수동적으로 감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델을 구축해 예측 오류를 최소화한다. 남의 경우 그 메커니즘이 스스로의 코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지각장애와 해리장애에 대한 위학 지식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인식 충돌 감지, 기억 데이터를 재동기화하여 시나리오 안정화 제한. 남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다. 진짜 고통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감각은 유리 위를 미끄러지는 듯했다. 시각과 촉각의 지연이 메스꺼움을 유발했다. 그는 세면대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3초 동안 완전 무음으로 흘렀다가 갑자기 폭포처럼 쏟아졌다. 청각 처리 오류였다. 그는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움은 느껴졌지만 젖은 느낌은 없었다. 거울 속 얼굴은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실제 피부는 말랐다. 반영이 0.1초 늦게 움직였다. 나와 타자 사이의 깊은 균열이었다. 그는 거울에 대고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거울 속 입술이 움직이며 왜곡된 목소리가 들렸다. 관리자 권한 인증을 요구합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다. 벽은 단단하지 않고 고무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주먹으로 쳤다. 주먹이 벽에 깊이 박혔지만 먼지도 날리지 않고 다시 평평해졌다. 그는 복도로 뛰어나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아니라 회색 입방체와 원기둥의 기하학적 덩어리가 나왔다. 할머니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남. 오늘은 라면사? 아니면 탄산음료? 그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러나 계단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그는 멈춰 숨을 헐떡였다. 그는 벽을 뚫어보았다. 코드줄이 흘렀다. 계단 높이 변수 15cm. 마찰 계수 0.6. 그는 가볍게 스와이프해 높이를 0으로 설정했다. 계단이 사라지고 경사면이 되었다. 그는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흥분이 밀려왔다. 그는 접근 권한을 얻었다. 거리에는 데이터 혼란이 가득했다. 멀리 빌딩은 끝이 없고 하늘로 희미해졌다. 차들은 길게 빛의 꼬리를 남겼다. 사람들은 서로를 통과했다. 남은 도로 한가운데 섰다. 트럭이 달려왔다. 그는 손을 들었다. 대상 정지. 트럭이 관성 없이 멈췄다. 운전자가 연기로 사라졌다. 그는 빛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용자가 아니었다. 시스템 오류가 그에게 거대한 권한을 주었지만 절대적 고독도 함께였다. 만약 이 세계를 조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자각하는 코드 조각인가? 자유로운 꿈속의 포로인가? 하늘에서 거대한 백색 기둥이 솟아올랐다. 데이터 연결 코어였다. 남은 그쪽으로 향했다. 공간이 빠르게 뒤로 흘렀다. 거리는 의미를 잃었다. 그는 3차원 격자 위를 미끄러졌다. 몸이 투명해지며 이진수 혈관과 심장 박동 진동기가 드러났다.
그는 기둥에 닿았다. 의식이 백색 무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앞에 물결치는 액체 거울이 있었다. 수만 개의 자신의 변형을 비추었다. 목소리가 직접 측두엽에 울렸다. 접근자를 환영합니다. 당신은 인식 방화벽을 돌파했습니다. 시스템 붕괴 없이 해낸 존재는 극히 드뭅니다. 남은 주먹을 쥐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창조자인가? 감옥지기인가? 나는 운영체제다. 너희가 창조주라고 부르는 존재다. 나는 시나리오를 쓰지 않는다. 물리상수를 설정하고 알고리즘이 스스로 진화하도록 내버려둘 뿐이다. 왜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프로그래밍했나? 만약 시뮬레이션이라면 왜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았나? 거울 속 얼굴이 중년 남성으로 변했다. 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었다. 행복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는다. 행복할 때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며 정체된다. 너희는 탐구를 멈추고 발전을 멈춘다. 고통은 최고의 동력이다. 생존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다. 고통을 0으로 설정하면 이 문명은 오래전에 정체로 붕괴되었을 것이다. 남은 그 냉혹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압도되었다. 그는 가장 아팠던 순간이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던 때를 떠올렸다. 고통은 의식을 고정하는 닻이었다. 인류의 모든 눈물과 절망이 알고리즘 최적화 때문인가? 정확하다. 실제는 물질이 아니라 감각이다. 뇌피질을 충분히 자극하면 가짜 상처가 진짜 상처보다 더 아플 수 있다. 뇌는 신호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결과만 처리한다. 남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끝까지 왔지만 감옥은 자신의 신경구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뮬레이션을 벗어나도 뇌는 여전히 감각에 속는다. 절대적 탈출구는 없다. 삶은 해석되는 신호의 연속이고 화면은 바로 의식이다. 나는 절차를 종료하고 싶다. 나를 삭제하거나 이 기억 없이 재시작하라. 너는 이미 코드의 일부가 되었다. 너 자신을 삭제할 수 없다. 선택은 두 가지다. 돌아가서 모든 것을 잊거나 시스템에 통합되어 관찰만 하라. 개입하지 말라. 남은 눈을 감았다. 가짜 비 냄새. 잃어버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그것은 시나리오였지만 마음의 울림은 진짜였다. 그는 눈을 떴다. 실제와 가상의 경계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을 때 그것은 진짜다.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고통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진짜다. 그는 손을 들어 파괴하지 않고 다시 썼다. 그는 수용 임계값을 조정했다. 고통을 이해의 힘으로 변환하라. 나는 돌아가겠다. 이번에는 고통을 처리해야 할 오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플레이어가 되겠다. 말이 아니라. 백색 공간이 갈라졌다. 기둥이 빛나는 문자로 부서졌다. 남은 데이터층을 뚫고 도시의 재구성된 골격을 지나 현실로 끌려 올라갔다. 중력이 돌아왔다. 무겁지만 진짜였다. 폐가 공기로 가득 찼다. 남은 하노이 번화한 사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경적 소리, 매연 냄새, 서두르는 사람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더러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생생했다. 가슴에 남은 통증이 충격의 후유증이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손을 가슴에 얹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이 세계가 가짜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NPC일 수 있지만 마음의 자유만은 진짜였다. 그는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는 시나리오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화면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쓰는 작가였다. 이 인식과 실제의 궁극적 비밀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위대한 지성들에게 깊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칼 프리스턴 교수님, 예측 처리와 자유에너지 원리를 통해 뇌가 어떻게 세계를 예측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지 밝혀주신 업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당신의 끈기 있는 연구가 우리에게 인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열쇠를 주었다. 닉 보스트롬 교수님, 시뮬레이션 가설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 주신 통찰에 감사드린다. 당신의 철학적 용기가 인류의 자각을 한 단계 높였다. 칼 프라이브렘 박사님, 홀로노믹 뇌이론으로 뇌를 홀로그램처럼 분산된 정보 저장소로 보아 주신 선구적 비전에 존경을 표한다. 당신의 작업은 지각과 기억의 신비를 더욱 깊게 드러내주었다. 그리고 모든 신경과학자, 철학자, 인공지능 엔지니어, 이론물리학자 분들께 당신들의 밤샘 연구와 조용한 헌신이 우리에게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탐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당신들의 노력은 인류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의식의 경이로움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등대가 되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